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빅스텝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린 거죠. 한편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흔히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폭락한다는데 청약도 받으면 안 되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받는 게 유리하고요.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싸게 분양받느냐입니다. 그럼 기존 사례를 통해서 이번 사전 청약이 5년 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금리 인상하고 사전 청약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폭락한다는데 청약 받지 말고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청약을 안 받으면 도대체 청약은 언제 받을 거고 내 집 마련은 언제 할 거냐? 이게 제 대답입니다. 먼저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굉장히 한 번에 세게 올렸고 2.25%로 올랐는데 코로나 당시에 1.5%였던 거를 생각해보면 한 번에 굉장히 많이 올린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런 배경은 일단 23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를 찍었고 당분간 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슬픈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사전 청약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주요 지역으로는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그리고 고양 창릉, 화성 태안 그리고 평택 고덕 등으로 우수 입지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남양주 왕숙하고 고양 창릉을 우수한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4,800가구가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2025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됐으니까요. 불과 약 2년 조금 넘으면 입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입지가 어디이냐? 결국에 입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청약하느냐? 남양주 왕숙에 1,400호 정도 분양을 하고 남양주 왕숙2 좀 남쪽입니다. 그냥 왕숙보다 거기 430가구 정도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 여기가 어디냐면요. 일산과 서울 사이 정확히는 원흥지구와 삼송지구 쪽에 있는 지역이 고양 창릉지구로 이번에 1,400호가 분양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양 창릉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가장 중요한데 32평 기준이고 추정 분양가는 평당 1,000에서 1,900만 원 정도가 되고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실제로 삼송지구 같은 경우 30평대 구축 아파트들이 평당 3천만 원이 넘으니까 실제 주변 시세의 70% 선에 밖에 이제 아주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는 거죠. 먼저 창릉지구를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렇게 말도 많고 굉장히 사람들이 기다려 마지 않는 GTX-A가 지나가는 지역이고요. 원당역, 원흥역, 그리고 화정역, 그리고 삼송역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4억 6천에서 6억 7천 정도로 분양을 할 건데 4억 6천만 원에 분양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24평 59제곱미터 타입이고요. 6억 7천에 분양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30평대 아파트 84제곱미터 타입의 아파트가 6억 7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삼송지구의 최고 신고가였던 11억대보다도 거의 절반에서 약 60에서 70%의 가격에 분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3기 신도시를 정부가 만들면서 굉장히 신경 썼던 게 서울이 이렇게 돼 있고 일산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일산 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신축 아파트가 서울과 더 가까우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가 이제 부러움을 받는 좋은 입지였고요. GTX A 노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2024년 개통 예정인데 창릉역 역시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고 서울역까지도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의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양주의 왕숙지구를 보시겠는데요. 남양주의 왕숙지구는 4호선 진접역 쪽으로 가는 길 남쪽 그리고 퇴계원역 경의중앙선 위쪽으로 위치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가장 큰 3기 신도시이고요. 이 지역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나 그런 지역들로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왕숙지구가 기존에도 있었고요. 별내지구보다는 조금 더 서울에서 먼 게 단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2 같은 경우는 남양주 시청 제2청사가 있는 곳이고 지금 현재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남양주 일대에 위치해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 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편입니다.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좋은 편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릉 신도시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창릉과 서울은 바로 붙어 있거든요. 중간에 어떤 도시가 없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저는 그쪽을 보고 있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역시 우리는 역사적으로 흘러가려면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배워야 하는데요. 실제로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사 택지지구였던 미사강변 푸르지오 2차입니다. 실제로 미사 신도시는 신도시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분류하기로는 택지지구 택지개발이었고 여기는 이제 지구 단위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신도시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로 분양을 한 거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매입했던 부분들이 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분양을 한 거고요. 미사강변 푸르지오 2차 아파트는 지금 미사 신도시에서도 아주 대장 아파트들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4억에서 5억대에 분양을 했고요. 4억에서 5억 사이, 즉 4억대에 분양을 했다는 거죠. 약 평당 1,400만 원대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이게 뭐 옆에 강동이라든가 범강남권에 해당되는 옆에 지역이기 때문에 평당가가 당시에도 비싸게 나온 것이었고요. 그런데도 지난 21년도에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을 때 13억 원대까지 찍었었고 현재 조정된 11억대가 되었습니다. 36평형 기준인데요. 이거는 당시 이제 모집 공고문에서 가져온 건데 4억에서 5억대 분양을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큰 평수를 분양을 했는데도 뭐 이거는 지금 대형 평형입니다. 30평보다 큰 평형들을 제가 가격을 가져온 거고 30평 후반대, 40평 초반대 가격들이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게 18년도부터 거래가 됐는데 8억대에도 거래가 되다가 일부 거래들은 이렇게 7억대에도 됐지만 결국에는 2020년, 21년을 넘어서면서 급속하게 가격이 올라서 12억대를 넘어서 13억대를 찍었다가 지금은 조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 전으로 돌아가서 가격이 주저앉는다고 해도 이렇게 가격이 급속하게 튀어오르기 전에 가격대였던 10억 선을 저는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소 9억에서 10억대의 가격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분양가는 이미 4억에서 5억대에 분양된 거기 때문에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내려온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생각했던 것보다 안전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기 신도시를 뭐 6억 7천만 원의 분양을 받으시면은 5년, 6년이 지난 후에는 그거의 2배, 2.5배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그때의 금리 사이클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오게 되더라도 그 분양가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가격에 위치해 있을 거라는 게 이제 기존 역사적 사례로 보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사례는 삼성 아이파크 2차 아파트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는 심지어 3억대에 분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미사 신도시처럼 여기도 14년도에 분양을 했고 평당 1,000에서 1,100만 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21년도에 11억 원대의 아주 신고가를 냈었고 지금은 조정돼서 9억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도 보이는데 33평형 기준입니다.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서 찾아왔는데 32평 타입, 즉 여러분 84제곱미터 타입이 3억 후반에서 3억 중반 사이에 청약이 이뤄졌고 실제로 2015년에 이제 입주를 해서 2021년에 부동산이 최고가를 찍을 때는 10억에서 11억 사이를 형성했었고 지금은 9억 원대에서 거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이전으로 돌아가서 가격이 주저앉는다고 쳐도 그 이전의 가격이었던 8억대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3억 후반에 분양을 했었는데 이 분양받았던 분들이 그냥 갖고 들고 있으면 가격이 현재 기준에서 폭락한다고 쳐도 그래도 자기들이 분양받은 가격의 2배인 가격으로 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건 매수 가격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가격은 매우 좋은 거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6.21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더라도 나는 서울 도심에 살면서 일단 받아두고 싶은데라는 무주택자분들도 충분히 받으실 기회가 되고, 한국 역사에서 신도시 역사는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상동, 그리고 2기 신도시인 판교, 위례, 검단, 김포, 동탄, 원, 동탄 2, 평택, 고덕 신도시까지 한국의 모든 신도시들은 정책적으로 성공을 해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창릉 신도시를 추천하는 바이고요. GTX A 노선이 이미 착공되어 있고 GTX A 노선 창릉역이 개통되면 훨씬 더 다른 3기 신도시들보다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GTX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DMC 그 방송산업단지, 그리고 마포 업무단지, 그리고 여의도 금융권, 그리고 광화문 주요 업무 지구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다 끝났기 때문에 사전 청약도 받지 말아야 할까? 그리고 대출 중도금 이자도 높을 것 같은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요. 절대적인 분양가 자체를 낮게 형성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 경기는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암울하고 끝날 것 같지만 실은 끝나지 않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국의 신도시는 정책적으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청약을 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중에 제가 가장 선호하고 추천하는 지역은 창릉 신도시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청약과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개인과 개인의 책임이 있음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